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치를 둬야 될 게 뭐냐면 기업입니다. CR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여기 이제 중립지대인데요. 여기 쭉 보면 이쪽이 북베트남입니다. 지금 여기가 북베트남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길게 생겼죠. 이쪽이 남베트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엄청난 이미지 손상도 입었고, 그리고 다른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 증시가 6개월 이내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오랫동안 미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갔는데 엄청난 돈을 꼬라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도 이렇게 위아래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은 졌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 증시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포탄 양만 비교도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80만 톤, 2차 세계대전 300만 톤, 세상의 베트남 전쟁에서만 755만 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원이 양쪽 다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베트남 전쟁이 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냐면요, 전쟁 기간이 63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여기 보시면은 언저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예전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만큼 돈을 찍어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담보 없이 물건을 찍어내버렸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미 달러 가치가 급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죠. 주식과 부동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증시는요,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나서 주식과 부동산 급등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전쟁 이후에 꽤 오랫동안 81년도부터 98년도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장기 상승 추세가 일어납니다. 무려 다우존스 기준으로 1447% 상승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대목은 뭐죠? 단기적 전쟁이 영향을 어떻게든 미치지만 그 이후에 경제 체력 때문에, 펀더멘털 때문에 좋아지면 엄청난 장기 상승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버핏은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자기 자금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그걸 알고 오히려 주식이 지속적으로 오를 때 조금씩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그때 조금씩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이 맞지, 이렇게 언더슈팅이 갑자기 진행될 때 팔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다는 걸 알게 됐고, 작년 코로나 때 처음으로 버핏이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항공 관련 주식 그때 떨어질 때 던져서 욕 많이 먹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쟁 공포가 주가에 미칩니다. 언제까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구간까지는 언더슈팅 방향으로 가고요. 오히려 주가의 향방은 그 나라와 그 기업과 그 나라의 펀더멘탈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가 버블이 형성되고 있을 때 전쟁이 터지면 폭락으로 가는 거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오버슈팅으로 향하게 되는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전쟁으로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사이클과 이런 게 어느 국면이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가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경제력과 물동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실적은 좋은데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 공포 때문에 던지는 물량이 있다면 일시적인 하락을 몸빵으로 잘 이겨낸 다음 우리는 오히려 한 주, 두 주, 10주를 잘 모아서 상승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좋은 기업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쟁이 있는데요. 자, 걸프전. 1차 걸프전은 90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 시작되었고, 다음 해 1월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요. 2차 걸프전은
9.16 테러가 일어난 2003년 3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가의 향방을 봐보면 이때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때보다는 1차 전쟁보다는 2차 전쟁 때 많이 올랐다. 그 배경은 경제 펀더멘털이 2차 때는 장기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공장이 될 만큼 엄청나게 어때요? 성장이 일어난 쯤이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실적 펀더멘털이 전 세계적으로 좋았다. 그러면서 그걸 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하정 장세가 일어났다. 미국도 그때 엄청나게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결국 전 세계 증시는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머리를 좀 해보면 1차 걸프제는 우리 경제가 3조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였다는 경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때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났지만 주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던 거다. 1차 전쟁이 핵심이 아니라 그때 호황기가 끝나갈 무렵에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주식이 밀린 거지 전쟁 하나 때문에 밀렸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자, 그리고 2차 걸프전은 우리 경제가 중국 특수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할 때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LG카드 사태 후유증도 있었지만 결국 어때요?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타이밍에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에 직면했는지를 보고 나서 그 전쟁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될 게 뭐냐면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지 말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설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한 달 정도는 요동을 쳐서 언더슈팅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그때 던지는 저렴한 물량을 글로벌 세력, 선도 세력들은 헐값에 주워 담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파생시장에서 번 돈 가지고 현물 시장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수익을 거저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정학적 이기는 주식시장의 단기 충격이지 장기 충격과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그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지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 외국에 있는 수석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LPL 파이낸스 수석 전략가 라이언 테트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정학적 이기는 주식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이분도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LPL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2017년 북한 미사일 위기, 1990년 이라크 전쟁, 멀리 196.25 전쟁 등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을 뿐이다. 그래서 유튜브나 미디어들이 떠들어대는 그 공포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30%라고 해서 공포에 팔고 나면 피눈물이 나올 수 있다. 즉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살아남을 것이냐, 그리고 그때 시장의 파이를 선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더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은 이게 영원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끝도 없이 일어날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수많은 공포를 잉태해서 파생시장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그쪽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게끔 이 재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도 러시아도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그 나라의 양쪽 경제에 위기가 많이 올 만한 상황,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다 전쟁이 길어지며 왜 리스크가 커지냐면요, 지금 아마 개전 초기 보름 만에 6.25 전쟁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왜요? 요즘은 무기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너무 비싸서 조금만 전쟁이 길어지면요, 그 나라 몇 년 예산을 쓸 수 있다. 이해되셨으면 손가락 1번.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게 있으면 좋은데 그 보상을 받을 만한 건도 그렇게 많지 않다. 즉 우리가 이 전쟁의 이야기는 약간 증폭이 된 면이 있다. 물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와 이런 것들은 요동을 칠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가치 투자가들에게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즉 적립식으로 주식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즉
결국 한국 증시인데요. 한국 증시가 1980년도부터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 궤적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흐름을 밟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한국 증시도 외회가 아닙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그리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언더슈팅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자본주의 속성상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빅데이터를 알고 우리는 이제 포지션을 좀 구한다면 조금 우리는 지혜롭게 한다면 대추세선의 상단에 다가오면은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추세선의 하단에 가까우면 주식을 늘려가면서 좋은 기업을 롤링을 통해서 모아가면서 키워가는 전략. 오히려 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당분간 불안하지만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손절해버리면 다시 수익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전쟁은 단기적으로 치명타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주가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더 결정타라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CR 인베스트를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